안녕하세요. 제신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해외 유명 여배우가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가슴 절제술을 받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효과로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고 검진율 또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가슴 질환도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신 건강플러스에서는 제니스 성형외과의 서경지 원장님을 모시고 여성의 유방암부터 남성들의 여유증까지 가슴 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만져지는 것 말고는 특히 또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먹물들이라서 환자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또는 이제 뭐가 만져지는데 걱정은 되는데 무서워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젊은 연령층에 많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초기에 진단만 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한 병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성과 남성의 가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것 증가율이 1위. 최근 10년 동안 20, 30대 여성들에게 이것이 4배 정도 증가. 전 세계 여성들에게도 많이 흔하게 발생. 이렇게 여성들에게 자주 생기고 증가율도 높은 이것, 도대체 뭔가요?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것, 바로 유방암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여성암 1, 2위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점차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있는데요. 대한민국 여성 유방암 증가율은 세계 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2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검진과 진단을 위해서 최근 내원해 주신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방암은 조기 발견할 경우 완치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 유방암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 질환인지 알고 가죠. 네, 우선 초음파 사진과 유방 구조를 한번 보시죠. 유방을 초음파로 들여다본 모습입니다. 제일 위에 하얀 티 모양으로 보이는 층이 피부층이고요. 그 아래 검게 보이는 층이 피하지방층, 그 아래 희고 조밀한 층이 유선층, 그 아래 줄무늬로 보이는 층이 근육층입니다. 그리고 갈비뼈폐 이렇게 층층의 구조 중에서 유방암이란 이 유선층에만 생기는 것인데요. 육안적으로 보기에 같은 크기 유방이라도 사람마다 유선층 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방이 작다고 해서 유선층 양이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라는 거는 이 유선층 양이 많거나 밀도가 조밀하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방에 생긴 혹이 다 유방암은 아니고 네. 대부분 유방 양성 종양은 유방 안에서만 머무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방암은 유방 밖으로 퍼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악성 종양을 일컫는 말이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방암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방암의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유방암 발생 빈도 증가는 이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방암의 발병 증가 원인은 확실히 이거 뭐다라고 규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밝혀진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제 여성 호르몬 과다 노출인데요. 빠른 초경, 늦은 폐경,
이제 폐경 후 여성 호르몬제 복용, 피임약 복용 같은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 유방암 특성이 이제 좀 서양에 비해서 시기가 10년 정도 좀 빠르게 발생하는 편인데, 특히 30, 40대 여성분들이 전체 유방암이 한 55% 정도 이상이 될 정도로 젊은 층 유방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여성층에게 맞는 검진, 진단, 치료 프로그램이 좀 고안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유방암에 대한 국가검진 사업으로 40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사회적 비용을 좀 고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 특징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젊은 연령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적극적인 유방 검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유방 검진이 꼭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유방암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유방암을 의심해봐야 할까요? 네, 유방암 초기 단계는 아시다시피 대체로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유방이 아프다 이래서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는데 사실 이거는 주기적 통증이라 해서 전체 여성의 반 이상이 이제 경험하는 증상이죠. 유방암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는 거의 없다? 매우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방 멍울 자체, 만져진다라는 거는 유방암 증상 중에 한 7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때 유방암과 관련된 멍울일 경우에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프든 안 아프든 뭔가 만져진다,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증상으로는 이제 유두 분비물, 그다음에 한쪽 유방의 한쪽 유관에서만 나오는 유두 분비물, 색깔이 이제 핏빛이다, 검붉다 이럴 때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외에도 유방암이 조금 진행된 경우에 피부가 귤 껍질처럼 이렇게 꺼끌꺼끌해진다던가, 유방암 때문에 피부가 함몰이 된다던가, 유두가 함몰이 된다던가,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간 의심이 된다면 병원 가서 이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유방암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우리나라 경우 젊은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이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이 유방 초음파 검사는 우리나라 여성처럼 이 유방 조직 밀도가 이게 높은 치밀 유방인 환자들에게 유방 촬영술만 시행했을 때는 그 안에 숨어있는 종괴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때 이제 초음파를 시행을 해서 정밀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만져지는 종괴가 있을 때 그 혹이 뭐 물혹이다 소위, 아니면은 단단한 고형성 종괴다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초음파가 사용이 되고요. 또 우리가 유방암 혹을 조직 검사를 하거나 만모톰 수술 같은 경우를 할 때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시행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유방암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유방암 치료 방법에는 크게 5가지 정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수술적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이렇게 있는데 크게 메인은 이제 3가지죠. 수술, 항암, 방사선이죠. 이제 수술적 치료는 크게 뭐 2가지로 유방을 전절제한다. 그다음에 유방을 암을 포함해서 그 부분만 절제하는 유방 보존 수술 이렇게 2가지로 나뉘고, 또 임파선 전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 겨드랑이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해서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 경우에는 이제 크게 또 역시 2가지 경우에 시행을 하는데, 수술 전 종양의 크기가 많이 커서 선항암을 먼저 시행해서 종양 크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술 이후에 이제 병기가 조금 진행된 경우에서 항암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재발률을 좀 낮추기 위함, 이제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유방 보존 수술을 시행하신 분들에서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 재발하는 걸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고, 또 병기가 조금 진행되셨던 분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좀 많았던 분들, 이제 뭐 그런 분들에서 또 방사선 치료를 추가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맘모톰이라는 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시술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맘모톰이라고 하는 건 사실 특정 회사에서 판매하는 기계의 명칭인데요. 소위 맘모톰 시술, 맘모톰 수술로 알려져 있는 실제 시술명은
진공보조 유방 생검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방에 혹이 있을 때 그 혹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그 조금 조직을 얻어봐야 되겠죠. 그걸 이제 일련의 과정을 조직검사라고 하는데, 맘모톰이라는 거는 조직검사의 방법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공장치랑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서 유방 조직을 잘라서 적출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작은 혹인 경우는 없어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래서 맘모톰 수술이라고까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성종양이지만 추적 관찰 중에 조금씩 커지거나 또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하거나 유두 분비물 같은 일련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그다음에 임신 예정, 또 해외 유학하시거나 이민 가실 분들, 다시 말하면 정기적 추적 검사가 좀 힘드신 분들 경우에, 또 가족 중에서 유방암 병력이 있는 뭐 고위험군이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맘모톰 수술을 시행을 해서 깨끗하게 혹을 없애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법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치료법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겠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진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유방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발견하면 유방을 보존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완치율도 올라갑니다. 네,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상당히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정기적인 진찰, 그다음에 정기적인 유방의 자가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증상이나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절대 그냥 겁을 내시거나 또 무시하시지 마시고 즉시 전문의를 찾아서 적극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유방암의 완치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뭐 수술 후 2, 3년 안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실제로 유방암 재발률이 상당한데요. 특히 수술 후에 2, 3년 내에 재발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재발하는 환자의 한 70% 이상은 수술 후 3년 안에 재발하고 90% 정도는 이제 수술 후 5년 안에 재발하게 되는데, 수술 후 완치 여부랑 관계없이 유방암을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같이 이제 가져가는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유방암 조기 발견이 중요하듯이 재발도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정기적인 검사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되고 매번 딱 오랄 때 검사 잘 시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수술 전 병기가 높았거나 발병 연령이 젊은 분들은 특히 철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앞서 이야기한 위험인자로 알려진 걸 좀 피하고 정기 검진을 통해서 좀 조기 발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데요.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30세 이후에 고령 출산, 모유수를 하지 않은 경우 유방암 고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폐경 후 여성의 경우에는 이 살을 조금 빼는 것,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비만 여성일수록 지방 조직이 많고 또 거기서 생성된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좀 올라간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꾸준한 운동 역시 유방암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건강 수칙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가슴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성형 유방증, 이건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형 유방증, 즉 여유증이 굼리셔서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이게 여유증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 때문인데요. 대개는 성인이 되면 이게 사라지긴 하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상당히 콤플렉스가 되는데, 그 외에도 뭐 비만, 또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여유증, 물론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여유증인가,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성형 유방증이란 뭔지 정확히 알아보죠. 네, 여성형 유방증, 줄여서 여유증이라는 거는 이 남성의 가슴이 여자처럼 봉긋하게 이제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모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성적 매력을 이제 뭐 상징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뭐 확대 수술도 받고 하죠. 근데 이제 남자들 경우는 상당한 컴플렉스가 됩니다. 가슴이 크다 해서 다 여유증인 건 아니고, 보통은 20세 이상에서 가슴이 좀 나왔을 경우, 또 비만인 체형에서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만이 원인이다 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부위 살이 빠지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럴 경우에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유증, 뭐 사람마다 증상이나 상태 전부 다를 것 같은데 여유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증상에 따라 보통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증상을 보통 3등급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우선 1등급 같은 경우는 유도 유륜 부분만 볼록하게 이제 나오는 경우고, 이때 청소년기에 이제 많은데요. 이때는 유선 조직이 발달했을 때는 이제 조금 절개를 해서 유선 조직 제거해주고, 대부분은 겨드랑이로 들어가서 지방 흡입만 조금 해주는 것만으로도 또 개선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2등급이라고 이제 분류하는 등급에서는 요 1등급보다는 조금 더 퍼져 있는 경우, 그다음에 경계가 유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좀 더 불명확하게 좀 더 커져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유륜 절개를 같이 해서 유선 조직 제거 플러스 지방 흡입을 같이 해줘서 유방을 좀 더 탄탄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상등급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봤을 때 가슴 작은 여성분 같은 경우 아주 많이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2등급에서 앞서 얘기한 수술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시행을 해주고, 또 심하신 분들은 유방 축소술까지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뭐 치료 시간이라던가 회복 기간 어떤가요? 네, 수술 시간은 상당 뭐 긴 편은 아닙니다. 1시간 전후고, 수술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뭐 그런 수술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최근에는 유륜 묘흉터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내시경과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유륜의 흉터가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그 여유증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당일 퇴원 바로 가능하시고, 다음날 근무, 업무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직업상 팔 많이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무거운 짐 이렇게 드셔야 되는 분들은 한 4, 5일 정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유방암처럼 재발하기도 하는 건가요? 네,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이게 여유증 수술을 시행하고 난 뒤에 재발하느냐, 유선 조직을 절제한 수술을 같이 했을 때는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유선 조직 제거 수술을 한 경우라면 재발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특히 가슴탈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흉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네, 여유증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왜 간혹 켈로이드 체질이라 해서 흉터가 튀어오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흉터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다 보셔도 됩니다. 절개 부위가 아주 미세할 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탈의 시에도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유증 치료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우선 보시면 여유증 수술 한 달치 사진입니다. 이제 여성처럼 이제 나온 부분이 이제 남성적으로 탄탄하게 변했습니다. 이분은 그럼 3등급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유륜 돌출이 있는 여유증 수술 4개월째 사진입니다. 이분도 상당히 심하신 편인데요. 예, 유륜 돌출 교정을 해주고 여유증 수술을 시행을 해서 결국 여성적인 가슴에서 평평하고 남성적인 가슴으로 잘 교정된 모습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유방암 같은 경우는 빨리 진단할 경우 완치율이 높고 남성의 여유증도 제대로 검진받으면 치료하기 쉬우니까요. 미리 진단받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학 상식들이나 정보 중에서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또 물어보자니 망설여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유를 먹이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 흔히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거는? 네, 모유 수유랑 유방암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밝혀진 건 없는데 일부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모유 수유 기간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농도가 낮게 유지되면서 유방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 모유를 수유하게 되면은 뇌하수체에서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 역시 유방암에 대해서 항암 작용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유증, 운동과 식이 조절 다이어트로 없앨 수 있다. 비만이 여유증의 원인이라면 다이어트로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슴이 발달할 원인이 이제 지방이라면 살을 빼면 당연히 호전이 됩니다. 근데 대개 여유증 같은 경우는 이게 유선 조직,
그러니까 이게 젖샘 조직과 지방이 혼재되어 있거나 유선 조직이 단독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살이 빠지더라도 유방 부분만 뽕긋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이 유선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로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들께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여성의 유방, 남성의 가슴, 이 건강한 가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방암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하고 또 완치율이 높은 반면에 가슴을 잃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감,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까지 오죠. 그래서 결국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결국 유방 건강을 위한 자가검진, 자가진단, 그다음에 유방 전문의를 찾아 시행하는 정기적인 검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니스 성형외과의 서경지 원장님과 함께 여성의 유방암과 남성의 여유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질환들은 식단 개선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평소 생활 속에서 가슴 질환을 위한 건강법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묵은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내는 청소를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죠. 혈관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혈관 내 염증을 없애는 혈관 청소를 하고 나면 건강 레벨이 쑥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이런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바로 작은 들깨입니다. 더구나 이 들깨는 여성의 건강과 미용에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고소하고 구수한 들깨로 건강과 미용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